예, 그러면 시크릿 주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넌센스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네. 넌센스. 배우자 몰래 주식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배우자 몰래요? 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크릿 주주. 죄송합니다.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저희 담당 PD가 시켰어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예. 나름대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네. 시크릿 주주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던 종목 뭐가 있을까? 일단 셀리버리 관련해서는 그 파킨슨병 신약 치료 효과 있다라고 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혹시 강세를 기록했고요. 덴티움,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전일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주사 중에서 SK가 어떤 투자형 지주사 그리고 성장주형 지주사로 또 뭐 관심을 받으면서 올해 장중에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 결국 4.6% 역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각 종목들 좀 투자 의견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셀리버리도 이게 신약 개발한 회사인데 요새 주가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이 바이오에서도 이제 헬스케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 뭐 하신 원격 뭐 의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뭐 CMO, 백신 뭐 정말 다양한데 셀리버리 이제 대표적인 신약 개발 회사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 이제 파킨슨병 신약이라고 하는데 ICP 파킨이라는 이제 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능을 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있거든요. 이걸 네. 97% 제거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번에 바이오젠이 신약 승인을 받았던 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있잖아요. 그 아두카누막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치매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이번에 어쨌든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맘이 그런 승인을 좀 받았거든요. 그 효과로 인해서. 근데 이 셀리버리의 파킨슨병 신약도 동물, 물론 이제 아직은 동물입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인체의 그 임상 실험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97%나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제 나중에 그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도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되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근데 아직은 뭐 동물 실험이니까 좀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사실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조그만 그 호재가 나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또 어제 공교롭게도 성장주가 강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 올라가면서 재료까지 나오면서 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셀리버리를 비롯해서 오늘 미국에서도 바이오주들이 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뭐 이걸 사자는 의견은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편안하게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덴티움 그리고 SK까지 함께 좀 투자 의견 제시해 네. 주시겠어요? 그 덴티움은 저번에도 그 제가 임플란트 한번 언급을 맞아요.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임플란트는 저는 컨택형 기업 중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호텔, 레저, 뭐 카지노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죠.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 좋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예전에 좀 긍정적으로 봤다가 최근에는 조금 비중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구조적 성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임플란트는 달라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특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고령화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특히 중국이 시장이 네.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시장이.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깃발을 꽂았고 중국 1등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영업력을 발휘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어쨌든 거기서 되게 좋은 매출 성장하고 있고 특히 덴티움은 그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네. 그 디오는 또 디오랑 이제 덴티움이 약간 2, 3등 경쟁을 하는데 디오는 약간 이제 미국 쪽에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양사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덴티움은 중국이 성장하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SK는 이제 오랜만에 주가 강세 보였는데 이게 그 지주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지주회사는 대부분 이제 그냥 이제 상장 기업들을 보유한 지주회사들이 많은데 SK는 비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상장을 하는 순간 이제 지분율이 할인 들어가니까 좀 안 좋은데 SK는 비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웨이퍼 회사면 SK 실트론도 있을 거고 또 SK 팜테코라고 CMO 업체 이제 삼성바이오급은 아니지만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덩치를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SK의 자회사들이 아직 비상장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모멘텀들이 그동안은 사실 많이 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수소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미국의 플러그 파워 인수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그 현대중공업 지주는 딱 봐도 저거는 경기 민감주다.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SK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얘는 이제 성장주야.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아예 주가가 못 갔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SK를 보면 SK가 만약에 앞으로 강세를 이어가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성장주 쪽으로 색깔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성장주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좀 비중 확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딱 지난주에 덴티움과 디오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매력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주가도 계속 반응을 해주고 있고 SK는 어떤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시장 분위기를 읽을 때 또 하나 참고해 보실 만한 주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들 그리고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5월 독일과 중국의 전기차 판매 호조 최대 수혜주는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독일 전기차도 그럴 뿐더러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제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특히 독일이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그러니까 337% 올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4월 대비해서 더 증가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5월 달에 지금 반도체 공급이 가장 좀 안 된 시기거든요, 자동차. 근데 전기차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판매량이 더 늘어났어요, 4월보다. 이랬다는 거는 지금 실제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따른 어떤 이제 생산 제약 이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새 이 2차 전지 섹터나 전기차 섹터가 워낙 안 가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이제 마치 그 전기차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성장도 못하고 이제 그 실제 4월 데이터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약간 있긴 있었어요. 근데 5월달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또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숫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의 CATL이라고 아실 거예요. 네. 그 기업은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강한데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아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물론 LG화학의 또 상장 이슈도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꼬이면서 좀 안 좋아지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물론 이제 분할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펀더멘털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이 회사들의 실적 이것들이 중요한데 결국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좀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안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CATL이 지금 이익을 내는데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는 아직 적자잖아요. 네. LG화학을 빼고는. 근데 3분기부터는 삼성도 아마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SK이노베이션 후발주자인데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이제 3분기부터 개선된다면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해서 저는 6월이나 7월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가 또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너무나 소외된 그러니까 저는 전 섹터를 다 봐도 지금 거의 유일하게 못 간 섹터가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유일하게 못 갔기 때문에 한번 오늘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 투자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이슈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그 제조업체들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다만 이제 너무 뭐 이 기업들이 알려진 기업들이니까 네. 오늘은 제가 좀 다른 회사들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삼성 SDI가 미국에 투자할 때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신흥 SEC입니다. 이 회사가
그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뚜껑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위쪽에 뭐 충돌 방지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그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 어제 좀 이제 모처럼 정말 주가 올랐는데 일단 신흥 SEC도 삼성향 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삼성이 진출을 했을 때 일단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실적도 양호한데 삼성의 미국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인데 이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국내 대표 동박회사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주가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못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삼성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새 삼성 SDI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삼성향 이 밸류체인이 다 못 가는 뉴스가 예.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삼성에서 지금 드디어 미국 투자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에 진출을 안 하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미국에 공장은 있어요. 무슨 공장이 있냐면 배터리 팩.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수입을 해다가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배터리 생산 공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만든다고 봅니다. 어차피 팩 조립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두 기업이 그래도 저는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좀 긴가민가 할 때 저는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번 포트에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뉴스가 없고 뭐 투자 소식들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덜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 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관련이 있는 신흥 SEC와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긴가민가 했을 때 관심 가져보면서 한 발짝 빠른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염승환 부장께서 고른 리포트 그리고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리포트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그저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네. 반도체 약간 이제 검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검사 장비하면 우리가 항상 후공정 생각하죠.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데 이 회사는 그 끝나고 하는 검사 장비가 아니라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거기에 회로를 그릴 때 그걸 이제 전공정 그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패턴들이 있어요. 이 반도체 웨이퍼 그릴 때 그 패턴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결함을 사전에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되게 좀 특이할 거예요. 검사 장비하면 다 후공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KLA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고 일본의 히타치도 만드는데 이 회사가 그 장비를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전자공시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KL사의 이걸 이제 다크필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넥스틴 장비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비싸고요. 물론 성능은 한 10% 정도 더 좋아요. 근데 가격 차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데 최근에 KL사가 지금 이제 그 이지스2 모델을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장비를 이제 그 개선을 한 게 모델이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 속도가 한 10%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KL사와 이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그런 이제 전자공시의 그 사업 보고서 내에 그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특히 중화권 기업들에서 많이 좀 컨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차피 반도체 장비 그 어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또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국산화한 장비를 쓰자는 게 또 최근에 트렌드니까 그렇게 보면 KLA가 지금 미국 경쟁사 대비해서 어쨌든 기술력도 거의 쫓아왔어요. 그럼 삼성과 SK도 앞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장비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이쪽에서 저는 진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넥스틴 어쨌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성장주들이 주가가 좀 되게 좀 부진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성장주 내에서 어제 보니까 어떤 섹터들이 갔냐면은 결국에 그 약간의 무형자산 기반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가요. 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에서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그런 제조업 기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예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의 시선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건 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왜 안 가는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은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반기가 좀 관건인데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 강세를 좀 전망하는데 뭐 PC라든가 특히 어제 대만에서 나왔던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3분기에 5G라든가 이런 쪽의 모바일 네. 그 반도체 이쪽이 좀 괜찮을 거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 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우리 그 넥스틴을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조금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이게 오늘 갈지 뭐 아니면 뭐 일주일, 2주일 후에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주가 좀 부진할 때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주 안에서도 제조업 기반의 성장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차례를 한번 기다려 보면서 넥스트인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할 뿐더러 요즘 들어서 이제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어떤 셀 리포트가 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LG화학때도 사실 그때 충격이었는데 금호석유에 이어서 롯데케미칼도 이런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게 국내 증권사에서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 목표 주가 올렸는데 글로벌 IB는 오히려 반토막 내고 있고 또 뭐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염승환 부장께서도 대형주를 얘기할 때도 있다가 또 엊그제는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면 그 밑에 하위 업종으로 네. 한번 가보자 하면서 또 송원산업 얘기도 해주셨고 참 지금으로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오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 민감주잖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금 미국에서 좀 올라왔는데도 네. 성장주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시장은 이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아예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금리가 꺾이는데 이건 성장주한테 되게 유리하고 가치주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석유화학 쪽도 좀 빠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석유화학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최근에 이제 셀 리포트 나왔던 의견들 보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겠지만 대부분이 약간 뒷북 보고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요 그 뭐 메이저급 이 리서치 쪽에서도 일부 석유화학이 한참 주가 좋을 때도 약간 하반기에 좀 꺾이지 않을까. 경고성이 약간 보수적인 보고서도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힘이 실리면서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어요. 금호석유도 미리 꺾였었고.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애널리스트가 먼저 경고를 했지. 네.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계 증권사는 한참 늦게 지금 경고를 그렇죠. 했는데, 근데 이게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외국인들이 많이 따라하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매도가 나온 건데 저는 이건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자리에서 이걸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에 수요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차피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는 좋아지고 공급이 문제인데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뭐 안 좋은 흐름이 하반기에 물론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이미 저는 그거를 가격을 다 반영을 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 관점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적어도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는 시기는 한 7월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원산업은 오히려 증설의 수혜니까 네.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남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막 외국계 증권사 나와서 이렇게 빠지고 갑자기 이제 석유화학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막 쏟아져요.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안 좋은 게 쏟아질 때 과감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남들보다 더 높은 플러스 알파 수익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공포감을 화학주에 대해서는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그러면 성장주 쪽으로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강세를 기록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런 경기 민감주, 전통 가치주에 대해서도 공포가 있을 때 한번 용기를 내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줬으니까요. 좀 투트랙 전략으로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